요거 이제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이쪽에 가져가 보죠. 얘 없애고 여기서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겠죠. 상승률. 이게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보시면 이 80년대 특히 뭐 80년대 이전에는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보시면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네요. 10% 이상, 70년대에는 뭐 25%도 가고 이랬네요. 1년에 25%라는 거는 4년도 안 돼서 물가가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물가 상승률이 25%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커피 값이 한 잔에 1,000원 했는데 내일 되면 1,250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 잔에 10,000원 했으면 내일 되면 12,500원이 된다는 거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3%래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전, 90년대 초중반 이전을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요 98년이 요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IMF 때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 이후로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보시면 초반부터 쭉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2%에서 가장 높을 때가 4%, 4.7%고 그죠. 4%. 특히나 2010년대 이후에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주로 1%대, 많이 올랐을 때 1.9% 정도 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어떤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생활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때도 보시면 이전과 이후에 보시면 그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근에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생활비의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생활비 변동 정도를 이제 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에 대한 노동시장 상태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통계청에 가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숙제로 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구글에 가셔서 구글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코시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코시스 치면 여기 통계청이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통계를 누르시고 여기 특히 주제별 통계를 누르면 여기 쭉 나옵니다. 인구, 사회 일반, 범죄, 노동, 소비, 소득, 소비 자산, 보건, 복지, 교육, 주거, 온갖 종류의 경제 일반, 여기에서도 GDP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여기 임금 물가에서 물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민 계정에서 GDP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모든 걸 또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동에 대해서 이제 가시면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누르시면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총괄, 공식 실업률, 구직기간 4주 기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실업률이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성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이 있죠. 그래서 성별 한번 눌러볼까요? 성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을 누르시면 여기서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게 다 뭔지 아시죠, 그죠? 자, 이미 경제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실업률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다. 그까지 가야 되겠네요. 실업률, 고용률이 있죠. 이 두 가지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또 항목별로 있죠. 항목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 나는 뭐 전부 다 구하고 싶으면 전부 다 구하시면 되고 나는 실업률, 고용률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만 세 가지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성별에서도 개, 남자, 여자, 뭐 농가도 할 수 있고 비농가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나는 남자 여자 구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점. 이제 그러면 시점을 선택하시면 이거는 월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분기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연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 연 데이터를 한번 구해보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월 데이터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2020년 지금 이제 7월까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지금 이거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죠. 그래서 통계표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엑셀 파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노란 게 뜹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이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편집 사용 누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쓰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여기 요 피벗을 누르시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만 이렇게 두고 항목별로 성별을 나누어서 보죠. 이렇게 해서 성별을 나누어 보죠. 성별을 먼저 하고 항목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남자, 여자.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보죠. 그래서 저쪽 다시 이제 세이브하면 저장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오픈 파일을 오픈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 우리나라 실업률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실업률입니다. 이때가 2019년인 거죠, 그지? 2020년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때가 2020년 3월부터 3, 4, 5, 6, 7이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발생했던 때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20년 5월달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조금 더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좀 많이 받아보죠. 이렇게 받아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 2019년하고 다 비교해 보려면 2019년 1월부터 데이터를 받아보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 뭐 그 이전 데이터를 다 받아도 되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아지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받아보고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달까지의 어떤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때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이제 받았던 데죠. 2020년 3, 4, 5, 6, 7이죠. 그지?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실업률이 4.2%입니다. 근데 2019년 3월 달에 실업률이 4.3%. 별 차이 없네요. 그죠? 4월 달은 4.4%. 4.2%. 우리 줄어들었네. 4%, 4.5%. 이때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6월 달은 4%, 4.3%. 7월 달은 4%, 3.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년 뒤를 보냐 그러면 이 전도와 비교해 보면 이 계절 조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업률을 비교할 때나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비교할 때는 그 전 연도를 많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그러죠. 근데 한국은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원론 시간에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대신에 이제 고용률을 보시면 고용률이 2020년 3월 달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59.5%, 59.4%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019년 3월 달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7월 달까지 비교해 보시면 60.4%보다 59.5%좀 떨어졌죠. 그죠? 60.8%, 59.4% 고용률이 줄어들죠. 61.5%, 60.2%, 61.6%, 60.4%, 61.5%, 60.5%. 고용률이 확실히 3, 4, 5, 6, 7월 달을 비교해 보시면 그전 연도에 비해서 고용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취업했던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숫자가 그만큼 2020년 3월 달이 2019년 3월 달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용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고용률을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의 변동성을 많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실업률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원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고 이번에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의 고용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먼저 이 2019년 3월부터 그지? 2019년 3월부터 7월 달까지 2020년 3월부터 7월 달까지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 고용률이 다 감소했죠. 그지? 다 감소했습니다. 여성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시면 다 감소했죠. 감소했는데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누가 더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 남성은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차이가 퍼센테이지만 한번 볼까요? 0.9%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은 몇 퍼센트 줄어들었을까요? 0.8% 3월 달에는 그 연도와 비교하면 1.3%, 1.6% 전반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그 고용률이 감소하네요. 남성보다. 이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경제원에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제가 절대적인 디퍼런스로 봤는데 퍼센테이지 변화율을 보면 레벨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 변화로 보면 고용률이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 작년에 비해서 (1.23% 감소했네요. 네. 이거 퍼센테이지 변화입니다. 레벨의 영향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변화를 보면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아실 수가 있고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봐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경제원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해석을 하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계층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여성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세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